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미카법 준수 백서 전문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코어팀에서 발간한 이 새로운 백서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미카 화이트 페이퍼라고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 파이코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12월 달부터 미카법 준수를 안 하면 이제 코인 자체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이런 가능성들이 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미카법을 의무적으로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이코인 역시도 미카법 준수를 위해서 이렇게 최근에 백서가 발간이 됐는데요. 이 백서 안에 있는 내용들만 제가 살펴볼 거고 주요 목차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목차가 되게 길더라고요. 일단 미카 화이트 페이퍼에서 2025년 10월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크립토 어세츠 레귤레이션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자산 이 법률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규제 미카. 자, 한번 이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통지일은 10월 29일입니다. 준수성명 EU 2023-1114 제6조 3항에 따른 성명. 암호자산 백서는 유럽연합회원국의 어떠한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자산거래를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 암호자산 백서의 내용에 점적으로 책임을 진다. 해가지고 뭐 준수 성명이 나와 있고 규정에 대해서 따른 진술이라고 해서 본 백서에 언급된 암호자산은 일부 또는 전부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고 항상 양도 가능한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지 않을 수 있다. 본 백서에 언급된 암호자산은 유럽의회 이사의 지침 97.9 EC에 따른 투자자 보상 제도 또는 유럽의회 이사회 지침 2014-49 EU에 따른 예금 보증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경고, 이 요약은 암호자산 백서에 대한 소개로 읽어야 된다. 암호자산의 대중에 대한 제한은 금융상품 매수에 대한 제한이나 권유를 구성하지 않으며 그러한 제한이나 권유는 해당 국가법에 따라 안내서 또는 기타 제한 문서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는데요. 암호자산의 특성이라고 해서 파이 네트워크는 파이 회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파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이 된다. 파이 네트워크는 피어 회원인 파이오니어 회원인 파이콘 회원인 파이오니어가 파이 네트워크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파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P2P 생태계를 개발하고 있다. 요거 여러분들 파이코인에 대한 백서 요거는 한글로 제가 이제 번역을 따로 한 거지 이게 그 뭐랄까 원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는 자체 블록체인에서 1계층 암호화폐다. 레이어 1이라는 거겠죠. 파이 토큰의 최대 고정 공급량은 1000억 개다라는 얘기. 파이 토큰은 처음 기여자에게 초기 할당을 조합하여 배포를 냈고 지속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파이 토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 상태에서 해당 없음. 파이 토큰은 미카 제3조 1구항에 정의된 유틸리티 토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발행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미카 목적상 이러한 분류는 다른 관할 법률이나 관행에 따른 파이 분류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면은 OK코인 유럽 리미티드 해가지고 미카 준수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로 몰타 금융서비스 당국 MFSA의 라이선스를 받았고 MFSA 라이선스 코드 OEUR이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OKX 브랜딩을 사용한다. 그리고 EU 외부 허가해가지고 파이 토큰은 EU 외부의 글로벌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면은 파이 거래 참여는 시장 변동성, 규제 불확실성, 거래 조건과 관련된 위험을 수반한다. 파이는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높지만 시장 상황이 변할 수 있다. 규제 개발, 거래소 상장 폐지 또는 더 광범위한 금융 불안정과 같은 외부 사건이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파이 거래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사용에 새로운 제한을 부과해서 특정 관할권의 시장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롭고 진화하는 법률 및 규정 위험,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규제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지속적인 개발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해서 위험성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파이가 운영되거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하나 이상의 관할권에서 라이센스, 허가 또는 기타 승인이 필요한 경우 파이 또는 파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속 운영이 되거나 대중에게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파이가 해당 라이선스, 허가 또는 승인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 경쟁 위험, 파이와 그 기반이 되는 파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기존 제품 및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경쟁을 한다라는 거. 취소 불가능한 토큰 거래, 이더리움과 같은 분산 원장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토큰 잔액에 대한 공개 기록이 생성이 되고 이는 특정 상태를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다. 토큰 거래가 오류 또는 사기 또는 도난으로 인해 실행된 경우 해당 거래는 사실상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토큰 계약의 불변성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요. 파이오니어 또는 특정 거래소 또는 플랫폼이 파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없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세금 처리와 관련된 위험에서 이렇게 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지침의 부재로 인해 디지털 자산에 관한 과세는 불확실하고 향후에 세무 목적상 디지털 자산 거래 처리에 대한 지침이 발표될지는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파이 세금 처리와 관련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프로젝트의 구현에 관련한 위험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만 설명드리는 게 백서가 34페이지짜리인데 앞에 목차를 다 빼고 주요 내용들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기술 관련 위험해가지고 보안 취약점 그리고 공격 위험이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해놨고요. 네트워크 대상으로 한 이렇게 인지된 침해 또는 사이버 보안 공격은 암호화폐 경제 또는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전반적인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개인키 백업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지갑에 보관된 파이 토큰에 액세스할 수 없다. 그리고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 개인키 관리 위험, 암호화 자산 접근 권한 상실 등등 얘기를 하고요. 포크 또는 합의 오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거래가 취소되거나 동일한 버전의 원장이 유지될 수 있는 이론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거래가 확인되면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내용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확장성 제한 및 거래 수수료 그리고 사용자 및 거래수가 증가함에 따라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확장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 공격 및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약간 위험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기술 중단 위험, 개인정보 보호 위험 등등등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기술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사 위험이라든지 사기성 웹사이트 완화 조치에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신원의 증명 경우에 따라서 생체 인식 활성 확인과 함께 KYC 확인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커뮤니티에 경고하는 안전센터가 있다라고 해서 파이는 2FA라는 기능을 도입하여 지갑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무튼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법적 형태, 파이빗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다. 등등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 전화번호 나와 있고 이메일 주소 나와 있고 응답시간 30일 파이 재단 모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진 구성원 이렇게 로난 쿠차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사업장 주소 되어 있고 직책은 이사라고 되어 있네요. 파이빗은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제한보증재단 회사인 파이 파운데이션의 전액 출자 자회사다. 파이 파운데이션은 24년 12월에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의 개발 및 거버넌스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다라는 거. 소셜체인 INC 해가지고 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회사를 제공하고 모바일 채굴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하는 데 목표를 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참고해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보면은 파이 커뮤니티 컴퍼니 K맨은 파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특정 IP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파이빗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해서 ICO는 없었으며 토큰은 앱에서 채굴을 통해서만 배포가 되었다. 공급량은 커뮤니티 재단, 유동성 풀 및 핵심 팀에 대한 채굴 보상으로 할당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스텔라비 프로토콜과 연방 비잔틴 합의 FBA라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모회사 사업활동 없고 신규 설립 없고 3년간의 재무 상태는 해당이 없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등록 이후에 재무 상태에 관련해서는 12월 24일, 작년 12월 24일 이후에는 파이 파운데이션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BVI 기업이라고 나와 있고 설립 당시 주주가 자본금을 조달했고 파이 파운데이션의 자본 투입으로 파이빗은 발생할 즉각적 그리고 향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해가지고 나름 이제 좀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파이의 이제 정체나 이런 명확성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뭐 좀 신기하다라는 거 좀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보면은 뭐 해당 없음 생략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 그냥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명칭 해당 없음 쭉 돼 있습니다. 뭐 EU 규정 관련해서 두 번째 합의 단락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 백서를 작성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 뭐 쭉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면 민사소송법 제6조 제1항 2호에 따라 백서를 작성한 자 해당 없음 암호화폐 프로젝트명 파이 암호화폐 이름 파이 약어 파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설명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P2P 거래 분산 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 중심 경제 활동을 지원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 분류, 거짓, 그리고 유틸리티 프로젝트를 위한 상품 서비스의 주요 특징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위 요약에 설명된 바와 같이 파이 네트워크는 P2P 사용을 포함해서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 내에서 파이 토큰을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뭐 내용들 토큰도 할당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 2차 거래, 발행인은 2차 거래에만 참여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내용들 다른 건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 보유자에서 뭐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뭐 철회권 관련해서는 파이빗과 파이 파운데이션은 파이의 2차 제공 및 판매에 관여하지 않는다. 파이를 보유하려는 모든 당사자는 파이 네트워크와 호환되는 블록체인을 지갑에 소유하거나 소유한 공인 대리인이 있어야 된다. 구매자의 기술 요구사항에서 나와 있고 뭐 다른 것들 그냥 요것은 미카 법에 의해서 되게 형식적으로 좀 딱딱하게 써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은 뭐냐면 아 파이 네트워크가 정말 실체가 있는 그런 회사구나 그런 정보들이 아까 나와 있었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좀 명확히 봐주시면 되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급량은 최대 1000억 개의 토큰으로 고정이 돼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 네트워크는 파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온라인 블록체인 생태계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는 파이 회원, 파이오니어가 파이 네트워크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파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P2P 생태계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공급량이 1000억 개다라는 걸 계속 이제 강조하죠. 그리고 파이 토큰과 관련한 권리 의무는 없다라는 거.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대한 내용 나오고 거래 시작일은 일반 공개 또는 거래 시작일이 25년 11월 28일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발행일이 11월 27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약간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번역상의 오류는 아니고 이게 출간되고 요걸 실제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11월 28일에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서와 관련된 암호화 자산 또는 암호화 자산을 각각 고유하게 식별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토큰 식별자 코드는 EK95TZEQN이라는 거 요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능적 대체 가능한 디지털 토큰 식별자 EZEWZP5KM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스트 회원국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자의 권리 의무, 권리 및 행사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0억 개 파이 토큰은 유동성 풀을 위해 사용한다. 최대 100억 개 토큰은 파이 파운데이션의 재정을 위해 따로 마련되었다. 뭐 이런 내용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거는 미카법에 의해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딱딱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스텔라비 프로토콜 기반으로 한다, 이걸 좀 강조해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그 백서에 대한 양식, 미카 백서에 대한 양식은 이 미카법에 따라서 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런 형식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지만 이제 파이비트라는 거 뭐 이런 거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공개와 관련된 기간의 시작 9월 29일, 그리고 10월 10일. 이미 뭔가 이 미카법을 위한 백서를 준비하고 있었고 요거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향후에 파이가 좀 길게 가더라도 파이코인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그런 안전장치를 스스로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게 바로 코어팀의 큰 뜻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미카법 준수, 백서 전문 리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